그리고 첫째로 했다가 둘째, 셋째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째 넣고 둘째로, 셋째로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그건 좀 웃기지 않습니까? 기왕하는 거. 그게 이게 심사위원이라고 말해 채점자한테 명확한 그 출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첫째로 통일성이 있나 이게 채점 기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채점 기준이 아닐 확률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틀에서 봤을 때 뭐 일관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기분 나쁨을 감점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기억할 것 같으면 첫째로, 둘째로, 셋째로 다 로자 다 쓰시고 뺄 것 같으면 다 빼십시오. 통일만 시키면 네, 통일시켜서 하십시오. 반드시 심표도 찍어주십시오. 이분들이 딱 시험지 딱 받아보잖아요. 그 채점 방식 아세요? 60점 주고 시작하는 거 아세요? 딱 봤을 때 60점을 줍니다. 형식에서 잘 돼 있네? 플러스 5점 주고 또 65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려가다가 이 문장 이상하네? 이 무슨 단어야? 마이너스 3점. 이거 잘 돼 있네? 이거 요절을 적었네? 플러스 3점. 좋은 예화네? 좋은 예화 플러스 5점이거든요. 플러스 5점 이렇게 돼가지고 결국 60점 준 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60점 넣으면 우리 붙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도 사람이 그게 안 돼. 반의 사람이 50% 이하의 사람들이 60% 못 받으면 다 저기 점수 상승시켜 줘가지고 붙는 거야. 사실은 다 안 돼요. 다. 우리가 가점의 그 가능성 많이 쓰고 플러스 3점 플러스 5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되는 건 우리 줄여야 돼요. 예를 들자면 이건 절대로 안 된다. 모든 목회자들이 잘못되었다 이런 강한 표현 있잖아요. 그거는 마이너스 5점인가 더 되는 거 그래요. 그거는 그런 그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그 한 개 단어 때문에 모든 뭐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절대로 이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건 반드시 감점입니다. 굉장히 싫어요. 그거는 마이너스 5점 이상인 게. 아무튼 자 그러면 서론하고 본론하고 저기 설교의 양 몇 줄 적어야 돼요? 몇 줄 적을까요? 일단 6번 한번 보겠습니다. 30분 안에 적었다는 이 놀라운 분에 한번 우리 글을 한번 볼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논술 시간에 설교를 하다가 설교 목차를 보고 있습니다. 자, 서론이 몇 줄인가요? 지금 현재 8줄이죠. 잠깐 8줄인가요? 9줄인가? 9줄 같은데요. 9줄이네요. 일단 본론의 현황이 지금 넉 줄이고 문제점이 8줄입니다. 숫자를 한번 기입 한번 해보십시오. 옆에다. 뭐 양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는 9, 현황은 4, 문제점 8줄, 대안 8줄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9줄이죠. 9줄. 자, 문제점이 있어 보이나 어떻습니까? 양이. 우리가 지금 논술을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논술의 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쪽이죠, 6쪽. 네, 6번입니다. 6번 교재입니다. 6번 교재.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약간 문제가 있긴 합니다. 이게. 자, 우리 양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 3번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3번 자료 보시면 거기 오른쪽 편에 보면 서론에 5줄에서 7줄 전후라고 나오죠. 맞죠? 3번 자료. 다음에 첫째는 설교지 3번 설교 자료 나온 것입니다. 설교입니다. 설교. 네. 그 다음에 첫째는 7줄에서 10줄 전후. 둘째는 7줄에서 10줄 전후. 그다음 셋째는 7줄에서 10줄 전후죠. 그다음 끝에 결론 5줄에서 7줄 전후죠. 맞죠? 네. 그렇죠? 요게 지금 이 복사해드린 이 교재가 리멤버 2019년도 교재입니다. 그러면 리멤버 2016년도 교재에도 양이 같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만. 2번 교재 보세요. 2번 교재.
논술이죠? 네, 2번 교재 보시면 논술로 왔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교재 보시면 서론 양이 어떻습니까? 논술 5줄에서 7줄이죠. 네. 본론 7줄에서 10줄, 문제점 5줄에서 7줄, 그 다음에 대안이 5줄에서 7줄, 결론 5줄 정도. 뭐 숫자를 지금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2번, 3번 교재를 보면서. 지금 방금 2번, 3번 교재는 2019년도 리멤버입니다. 지금 우리 카톡방을 보십시오.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 카톡방을 잠깐 보십시오. 이따 헌금 시간 가질 겁니다. 여러분 500원씩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 논술 작성 프레임 나오죠. 같은 저자의 것입니다. 2016년도 판이거든요. 같은 교재. 그 2016년도에 논술 작성 프레임 색깔 양 나옵니까? 빨간 줄 제가 쳐놨네요. 3줄, 5줄, 7줄, 5줄, 7줄 나오죠. 이거랑 2번 교재랑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2번 교재랑 같은 저자 건데 2번 교재랑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양이 다르지 않습니까? 카톡 사진이랑 2번 교재랑 2번을 비교해 주시죠. 2번 자료 2번. 조금 양이 늘어났네요. 예, 양이 늘어나 다르죠 지금. 네. 그러니까 자, 제가 무슨 말 하고 싶은 건가 하면은 둘 다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성수성 목사님 자료가 저는 가서 한 개 한 개 다 받아 적어서 와요. 사실은 제가 제 스타일이 이제 그냥. 근데 웃기는 거는 성수성 목사 실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무시 못해요. 근데 갈 때마다 애초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어야 되죠? 근데 다르긴 다른데 경향성은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적어야 되죠? 자, 7줄 예를 들자면 2번 자료에서 본론 현황에서 7줄에서 10줄 적으라는 7줄 적자 이 말입니다. 제 말 결론적으로. 이거 줄이요. 네, 왜 10줄을 왜 이렇게 많이 적습니까? 적을 시간도 없고 적는다고 점수 더 주는 것도 아닙니다. 7줄 적는다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또 이제 강의 내용 중에 나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머리 굴리지 말고요. 7 이거에 다 7. 우리 7로 갑시다. 적기 싫으면 5나 6 해도 되겠는데. 성경에 맞춰줄 때는 그런데. 그렇죠. 7만 7천원만 구원받는다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바로 통계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자는 거죠. 7로 갑시다 그냥 같이. 네. 근데 저 줄수를 제한한 이유가 시간 안에 맞추기 위한 맥시멈 말은 그렇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점수를 받으면서 더 많이 적어서 감점될 이유가 없는 것이고, 저는 제 생각에는 8로 적어도 되고 9로 적어도 되지만 뭐 가점 사항이면은 내가 봤을 때 요절을 뭐 확실한 거 알고 있다고 예화가 너무 좋은 게 있다거나 이러면은 9로 가세요. 그거 아니면 그냥 7로 해요. 하나 물어볼게요. 네, 감성이 하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얘기로 쓰면 되잖아. 비슷하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암송 같은 경우에는 설교 특히 이제 논술에서는 암송을 잘 안 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설교에서는 뭐 암송을 쓰면은 비슷하게만 쓰면 되고요. 그리고 절을 모르면 장만 써도 됩니다. 진짜 장을 모르면 마태복음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래도 가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설교자한테 우리는 어떻게든 악을 내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설교자의 하나님 눈에 드는 게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안 돼. 설교자의 마음에 쏙 들어야 돼. 사무엘 마음에.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절도 웬만하면 저도 외우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저도 안 되지. 네? 왜 이래요, 저래요?
이거 잠깐 일시 정지해 놓을까요? 불국사 이런 거 이래. 그래서 점수를 잘 많이 따기 위해서 몇 장 몇 점인지를 분명히 외우고 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채점 저 채점자의 눈에 쏙 들어야지 3점 플러스 3점 받고 하기 때문에 그게 기준이 막 엄청나게 저기 채점 기준이 그렇지가 않아요. 뭐 A4 한 페이지, A4 몇 페이지에 있다고 합니다. 채점 기준이 명확하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채점할 때 언제 낮부터 하루 종일 활동해서 밤 10시인가 돼서 채점을 시작해서 밤샘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읽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네. 새벽 4시에 맞추는데 진짜 김홍철 전도사님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운행 갔다 와가지고 성도들한테 한 소리 들어가지고 짜증나는 사실 졸도하기 직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상태에서 이분들이 채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양은 많이 쓸 필요가 없어. 시간도 없어. 우리 칠로 갑시다. 칠로. 더 줄어도 돼. 더 줄어도 돼 사실은. 5로 가도 돼. 5로 가도 돼. 심지어는 우리가 그냥 힘 빠지면 5, 6, 7, 5 이렇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채점자가 딱 봤을 때 한눈에 얘가 뭐가 탁 체제가 탁 잡혀져 있고 가점이야 가점. 형태에서 딱 봤을 때 이게 형태가 딱 됐잖아요. 그럼 바로 가점이야. 바로 가점. 바로 눈에 들어오는 어디 갔지? 바로 실제로 가점입니다. 실제로 가점. 제가 플러스 5점입니다. 이 논술이나 설교나 꼭 이게 한쪽을 넘겨야 되나요? 안 넘겨 기본으로 넘겨야 돼요. 넘겨주면 좋습니다. 한 페이지 반으로 제가 하는데요. 네. 그 여기를 넘기실 때는 여기에다 철을 해서 하거든요. 우리도 반드시 이렇게 돌리시면 진짜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다 철을 해서 넘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적을 때 이렇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실은 한 페이지만 적어도 된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2페이지 넘기지 마라. 한 페이지로 적어. 그러니까 저는 우린 칠로 하지만 안전하게 칠로 하지만 5도 제가 합격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에 딱 맞춰. 네,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제가 정확한 양에 따라서 연습할 수 있는 툴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양 조절도 할 수 있도록 그 툴을 드릴 거예요 오늘. 그거를 네. 자 이거 칠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네. 그렇게 하면 정말 외우기 너무 쉽지 않습니까? 5줄에서 7줄. 머리 아파, 너무 머리 아파. 언제 외워 그거를? 안 그렇습니까? 7줄에서 10줄. 이게 몇 줄이었지?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칠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6번 자료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게 우리가 지금 설교 목차를 보는데 6번 자료 보시면 본론 현황의 넉 줄이잖아요. 근데 한눈에 봤을 때도 이분이 정말 다른 것들은 다 9줄, 8줄하고 9줄이잖아요. 그건 현황만 이렇게 적어요. 현황만 넉 줄 적어요. 이건 형태에서 분명 감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쓸 이유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맞죠? 그렇죠. 이렇게 쓸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목차 넘어올게요. 저는 설교를 잘 알지도 못하고 설교를 다루고 논술을 다루는 것입니다. 논술은 이제 본론에 제가 목차가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은 본론에 보면 2번 자료도 2번 자료 보시면 현황 문제점 대안으로 돼 있잖아요. 현황 문제점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책을 봐도 본론은 현황 문제점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논술의 목차는 바뀌지 않습니다. 현황 문제점 대안입니다. 이거를 원고지 쓸 때요 딱 붙여서 2번을 바로 앞에까지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칸을 띄세요. 이렇게. 그러면 또 좀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문제점 3 대안 있습니다. 근데 서론하고 본론하고 할 때 여기 한칸 띄는 거 아시죠, 여러분? 여기도 한칸 띄는 거 아시죠? 세로로 결론에서도 한칸 띱니다. 채점자가 봤을 때 한눈에 탁 들어오도록 그 형태에서 봤을 때 가점을 딱 우리가 5점을 바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으면 이분이 이렇게 잘 쓰는데도 그걸 몰랐더라고요. 가점이 여기 있는지 제가 알려드렸거든요. 가점이 여기 있는 걸 알려드리니까
거기 강의하시는 분도 생각을 해내시더라고요. 아, 감점 요인이가 맞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감점? 네? 어디가 감점? 옆에 이렇게 비워놨잖아요. 옆에 예. 2cm씩. 예. 근데 여기 양을 채우기 위한 꼼수로 간주가 돼서 감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필요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저기 5칸 띄면 저렇게 되지 않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네. 여기 들여쓰기 6번 자료에 보시면 첫 번째가 들여쓰기가 한자나 1.5자 정도 되어 있잖아요. 들여쓰기. 네. 들여쓰기 해야 되거든요. 들여쓰기도 해야 됩니다. 들여쓰기 5줄 하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이해되셨어요? 여기 기준줄에서 네. 첫 줄만 들여쓰기는 첫 줄만 말하는 거예요. 첫 줄만. 그렇죠. 첫 줄을 화끈하게 5줄 들어가죠. 행위들이나. 아, 둘째 줄은 처음부터 끝부터 시작해야지. 그냥 완전히 그렇죠. 그렇죠. 첫 줄은 5줄.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이따 말하겠지만 1번하고 여기 한칸 띄워져 있잖아요. 여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붙여. 다 붙이라고요. 네네. 딱 붙여야 돼요. 그러면 로마자 원하고 네. 그다음 들여쓰기 한 다음에 밑에 써 들어갈 때는 그 로마자하고 같은 칸에서 시작되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둘째 줄부터는 같은 칸에 시작돼요. 아, 들여쓰기만 이제. 네, 들여쓰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지금 논술 양 재고 있습니다. 이 논술 양만 보고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도 우리가 사실 가면 갈 때마다 양이 달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7이에요. 우리는 무조건 7입니다. 우리는 7입니다. 7.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있잖아요. 우리가 이따가 안에 뭘 채울지 적는데요. 현황이라는 게요. 여러분 여기 현황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현황이. 어떤 문제가 나와도 현황은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앞뒤에 어떤 연결 문장이 한 문장 붙을 수는 있지만 현황은 다 똑같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줄짜리 현황을 만들어 놔야 돼요. 자기만의. 리멤버 교재 같은 경우 점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근데 리멤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고 이 목사님 방식 한계가 어떤 걸 외우라고 가르치거든요. 왜냐면 단기간 하게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겠죠. 이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해마 작년에도 같은 예화를 100몇십 명이 썼나? 그래서 다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김정선 선생님.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내용이더라도 자기화시키고 약간 변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감점 안 나가요. 자기만의 현황을 반드시 만들어 놔야 돼요. 결론적으로 근데 서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현황은 문제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현황을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거를 7줄이 나한테 반드시 확보되어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시면 알게 돼요. 나중에 그렇고 결론 같은 경우 대안은 3개 줬거든요. 1, 2, 3 결론에 그러면 대안을 갖다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1, 2, 3을 써주게 됩니다. 결론 초반에 3-4줄을 갖다가 3-4줄을 양을 갖다가 대안 1, 2, 3 요약해서 적어주게 됩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적어준 다음에 거기서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건가 하면은 문제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미 적어야 되는 그것들을 확고하게 우리 갖고 있어야 시간 내에 쓸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설교 같은 경우에는 결론에 있잖아요. 첫째 처음에 3-4줄은 뭔가 하면 첫째, 둘째, 셋째 요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럼 3-4줄이 양이 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이미 채울 수 있다는 거죠, 양을. 일단 여기까지 하고 사실 이제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좀 많은데 이건 잠깐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짝다리 재밌을 때 누르셨는데 짝다리가 녹화돼야 되는데 짝다리 한번 더 해볼게요. 건방진 박상훈 네. 논술. 아메리칸 스타일. 이제 중요한 아까 설교 괜히 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교 목차가 있잖아요. 근데 설교는 서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이것도 첫째 쓰고 한 칸 띄우고 꼭 했어요. 이거를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요약이에요. 근데 우리가 받으면 시험지를 딱 받으면 논술이든 설교든 이걸 갖다 안에 쓸 내용을 채워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2015년도부터는 이 문제지를 한 개 뭐 더 준다고 합니다. 같은 문제지를. 그래서 이제 더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거기서 목차를 세웠는데요. 이걸 갖다가 그 시험지에다가 목차를 쓰잖아요. 상상한 브레인스토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목차를 잡을 때 첫째, 둘째, 셋째 써놓지 않겠습니까? 시험지에다 목차 연습장에다가 쓰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예화 잠깐만 예를 들어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예화는 다윈 예화. 다윈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도 견뎠다. 뭐 이런 거. 예화는 한 줄 적는 거예요. 예화 2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가 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만나고 누굴 만났는데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지만 그 사람이 잘 견뎌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이런 좋은 결론 얻었습니다. 7, 8줄이에요. 그렇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다윗은 밧세바를 범했지만 철저하게 회개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뭐 했습니다. 이렇게 한 줄, 2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놓고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물론 예화는 성경 속 예화, 성경 방위 예화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화는 한두 줄 적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가 설교 목차 짤 때요. 서론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결론 뭐 있지 않습니까? 결론 진짜 쉬워요. 결론 진짜. 논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결론 진짜 쉽습니다. 그야말로 자동으로 나옵니다. 근데 서론은 둘 다 약간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본론 지금 설교의 본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둘째 지금 우리 지금 연습장에 지금 5분 동안 저기 브레인스토밍 하는 장면이에요. 문제 딱 받았는데 뭘 저거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첫째는 뭐뭐뭐뭐입니다 하고 형식이 딱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설교 목차 보는 것입니다. 뭐뭐뭐뭐입니다. 반드시 성경 본문에서 따온 성경 본문 주잖아요. 본문에서 따온 그걸 뭐뭐뭐뭐입니다 적고 12절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게 목차. 성경 본문에서 있는 걸 따라 설교 보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게 뭐가 주어졌지 아직 본문이 둘째는 뭐뭐뭐뭐입니다. 13절 반드시 이렇게 하면 제일 좋습니다. 동영상 이렇게 설교 보는 겁니다. 셋째 뭐뭐뭐뭐입니다. 15절 이렇게 목차를 잡으면 됩니다. 설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이렇게 목차를 한번 잡으면 되고요. 지금 예화 요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목차 잡은 다음에 왜냐하면 가점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목차 잡는 게 설교한테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예화 요절 예화 요절 이걸 적는데요. 요게 목차 지금 목차 짜는 거예요. 연습장 5분 동안 연습장 5분 동안. 네. 예화는 그러니까 예화 요절을 우리 개발해 나가야 돼 지금부터 계속. 플러스 5점이고 플러스 3점이죠. 계속 예화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화 같은 경우 성경 안 예화가 있고 성경 밖 예화가 있어요. 그 예화를 계속 이렇게 매주 동안 개발해 나갈 거거든요. 저도 몰라 사실은. 저도 사실은 그래서 제가 강의한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모르고 지금 하는 건데요. 근데 이렇다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머리 읽어도 이때까지는 엉성하게 엉뚱한 데로 나갔던 것이 이 교재 읽었을 때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했지만 성경 기출 문제 풀었지만 이거 요절로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다윗 이야기했죠. 정치가로서 다윗의 성경한 예화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아까 우리 계속 머리를 의식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으면 못해요. 우리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첫째에서 예화하고 요절 두 가지를 다 못 적어요. 왜냐면 용량이 7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줄로 적는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말해서
첫째 예화 썼으면 첫째가 요절을 썼으면 예화는 못 적어. 시간이 안 돼. 공간이 없어. 적을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설교가 내용들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해는 하셨죠 전부 다? 예화가 더 소소 예화를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화는 5점이고 요절은 3점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균형 있게 잘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 논술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술 목차에서 김홍준 선생님 뭔가를 좀 아시는 김홍준 전도사님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뭐가 제일 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니까 사실 현황도 사실 문제점하고 비슷할 수도 있어요. 현재는 이런 현황인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이거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이거다. 사실 요 세 개가 굉장히 큰 흐름 아닌가요? 김유준 전도사님은 저번에 성순성 목사님의 논술 특강에 오셨지 않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걸 말하고 화장실을 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끝까지 헤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10분밖에 자리 안 비웠는데 흐트러지는 거 봤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여기서 글을 쓰는 편리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5번 교재 볼게요. 5번 교재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 사역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죠. 1996년도 기출입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어떻게 적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본론과 본론 현황 문제점 대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뭐가 제일 좋을지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뭔가면은 목회 사역에 대해서 쓰잖아요. 저희 5번 교재 같은 경우는 목회 사역에 대해서 써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대안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를 집어도 대안 1, 2, 3을 생각해야 돼요. 대안 1, 2, 3을. 네.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고구조에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논리가 안 빠진다고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좋아져도 대안 1, 2, 3 생각해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안 어려워요. 연습만 하면은 뭐 빌려줄까? 볼펜? 어떤 문제든지 간에 대한 1, 2, 3을 바로 생각을 해내고 네, 이걸 갖다가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라서 대안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연습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문제가 좋아지면 대안 1, 2, 3을 딱 생각해야 되는데 요게 시험이 요구하는 그 범위 내에서 적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연습이 좀 꽤 많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자, 대안 1, 2, 3을 생각해내는데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연습한 게 뭔가 하면은 현황은 모든 문제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현황은 거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연하게 간다는 것입니다. 고정돼 있다는 걸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러니까 그냥 고정되어 있다는 좀 궁금하시죠? 그러면 목사님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짧게만이라도 네. 그러면 자 5번 교재 한번 보세요. 5번 교재. 5번 교재를 보시면 현황을 보시면 제가 지금 한국교회 현황은 이런 말로 시작하라고 써놨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현황은 내외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내적으로 영적 역동성 양상을 잃어가고 있고 외적으로 대사회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이런 현황이 있다고 칩시다. 잘 된 건지 못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있다고 쳤어요. 자 6번 교재 6번 교재 현황 보시면 초기 한국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기록적으로 부흥 성장하였다. 근데 그 이면에는 목사님들의 성김과 헌신,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는 부흥커녕 성장은 멈추었고 오히려 사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냥 생각이라는 상황이죠. 근데 5번 교재와 6번 교재 현황이 유사성이 약간 있죠, 여러분.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지점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네. 그 현황은 여러분들만의 현황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단단한 구조로 딱 전혀 감점되지 않도록 다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 자료들이 계속 나가고 우리가 좋은 것들을 제가 무단 전제 해올 거기 때문에 현황은 진짜 한 개도 문제가 안 돼요. 아예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뭘 현황 지금 말한 김에 보세요. 5번 보세요. 5번. 교회 갱신에 대한 목회사역 논술하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현황이라는 목차가 현황이니까 지금 한국교회 실상은 한국교회 현황은 이런 말 적으라는 게 그 강사님의 자기 의견이기도 한데 제 의견도 그렇습니다. 탄탄해 보이잖아, 왠지 맞죠? 처음 시작할 때 지금의 한국교회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 지금 한국교회 뭐 현황은 이렇게 시작하는 게 더 탄탄하다는 거죠. 6번 보시면 6번 현황 보시면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하는 6번 문제입니다. 맞죠? 네. 그렇다면 현황에서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도 좋지만 방향성의 단어를 굳이 써주는 거지. 그래서 손가락질 받는다는 이런 단어도 좋지만 사람들의 뭐 그렇죠. 네, 방향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방향성이라는 단어 써주는 거죠. 그렇게 그것이 채점위원들한테도 마음에 들고 왜냐면 방향성을 물어봤잖아 처음부터. 그런데 나도 이런 단어 계속 쓰면은 탈선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 단어를 지고 방향성 문제이기 때문에 선언에도 방향성 적어놓고. 6번 보세요. 6번 교재 서론 보세요. 서론 맨 끝줄 보세요. 방향성을 물어봤는데 다른 한국 교회의 상을 논술하기로 한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이건 얼마든지 감점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물어봤는데 왜 다른 교회 상을 논하는데? 그냥 그러면 네. 이걸 빼는 게 낫겠다는 거죠. 네. 이 시험지는 전체적으로 합격 시험지지만 방향성을 물어봤는데 왜 다른 교회 상을 논합니까? 방향성을 말을 해야지. 그 다음에 쓰는 거지. 우리 마찬가지로 결론에도 방향성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논지가 탄탄하고 있잖아. 이 사람 뭘 아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6번 교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써놨네. 6번 교재 결론에 보시면 첫째 줄에 오른쪽 편에 보세요. 제가 뭘 써놨죠? 방향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그렇죠. 그러므로 이런 접속어도 의외로 3점 줍니다. 결론. 네. 결론적으로 뭐 그렇게 해서 부드럽게 논지가 연결되면 결론 들어가는 가점이 된다는 거죠. 계속 가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 첫 번째로 오늘 한국서의 쓴소리를 듣고 있는 상황이 이런 말 대신에 방향성을 상실한 상황이다. 방향을 계속 쓴다는 거지. 제 말의 취지가 이해가 되죠. 일단 이제 다시 아까 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러면 좋네 좋아 그러면 교회 갱신에 대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잠깐만요. 제일 여기서 지금 오늘 나간 자료 중에 제일 출제될 가능성이 많은 게 사실 5번이긴 한 것 같습니다. 5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5번. 목회자를 목회 사역으로 물어본 거니까 사역계 관점에서 풀면 되는 거거든요. 5번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차 문제점 대안을 잡는 방법을 그걸 한번 우리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제일 중요해요. 네. 자 보세요.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 사역에 대해서 논술하시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시험장 5분만 목차를 잡아야 돼. 5분 만에 시험장에서 5분 만에 쉽지 않습니다. 5분 만에 목차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쓸까요? 교회 갱신에 대한 목차 사역.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부터 한 가지 의견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지금 우리가 또 한 줄이 사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진짜 시험장 생각이 나요, 진짜. 자, 목사님부터 한번 의견 한번 말해주십시오. 보시겠습니다. 성도 간의 성경적인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강조한다 이렇게. 사실 이라고 요게요. 진짜 중요해요. 목사님한테 이게 사실 가능해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김유진 전도사님한테 고스톱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교회 갱신이요? 네. (96년도) 기출 문제입니다. 5번은 지금 하고 있는 96년도 기출 문제.
한 개만 말해보세요. 지금 대안 쓰는 겁니다. 대안 1, 2, 3, 4 목차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5분 만에 목차 잡아야 돼. 시험장 딱 갔는데 이 문제가 주어졌을 때 목표 사역에 대안으로서 1, 2, 3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아, 잠깐 사랑의 유대성이거든요. 사랑의 유대성, 사랑의 관계라고 했거든요. 교제가 아니고 교제는 너무 교회 내에 갇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의 유대성. 네, 사랑의 유대성. 네. 이따가 또 제가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유진 전도사님. 성경 말씀에 대한 공부. 제가 일단 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웃긴 거 있어요. 되게 웃긴 거 있어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말해준 겁니다. 사실. 용준 전사님.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네 가지 본질은 말씀 중심, 기도 중심, 교제 중심, 전도 중심이었다. 하지만 현재 그쪽 이렇게 나가면 될 것 같아요. 말씀 기도 전도는 뭐요? 교제. 이거 사실 대박이에요, 대박이 사실은. 근데 이게 대안 1, 2, 3을 5분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대안을 쓸 때 지금 문제가 뭔가면은 중요한 게 뭔가면은 대안을 쓸 때요 논리적으로 이거랑 연결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안의 깊이가 예를 들자면 말씀을 잘 전해야 된다. 잘 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건 좀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애매하다기보다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그 대안의 깊이가 적절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같이 찾아갈 수 있어요. 우리 계속 이걸 보면서 딱 고선에서 딱 쓰면은 여기 앞에가 딱 맞아 떨어지고 딱 맞아 떨어지게 되거든요. 앞뒤로 또 현아하고도 연결시켜가지고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면 딱 깊이 거기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게 적을 만한 것들이 사실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는 게 대안이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실제로 안 그래요. 이게 대안 하나 적게 시험지를 써보면은 진짜 깊이 있게 한 개도 못 들어가요. 진짜 상투적인 거밖에 못 적는다는 거죠. 30분 만에 뭘 적습니까? 해보면 채점의 위원들을 해보면 진짜 1000개 중에서 한 개만 참신한 게 있고 다 똑같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세요. 사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결론 바로 말씀드릴 게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많이 모자라네. 이 말을 우리는 지금 목회 사역에 대해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 내가 대하는 것이 말씀 중심으로 가자, 기도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찬양 중심으로 가자. 그러니까 딱 짝이 딱 봤을 때 짝이 딱 맞는 거죠. 좋은 거 그런 것들 항상 그런 모임들을 채점자가 봤을 때 딱 좋은 것들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전도 중심으로 가죠. 저다 칠게요. 그러면 문제점은 지금 어떻게 적는가 하면 이번 문제점에서는 현황 고정돼 있죠. 고정. 지금 말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점이 반드시. 그리고 기도는 지금 기도가 요새 옛날에는 기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야 딱딱딱딱 1번의 문제점이 2번은 맞아 떨어지고 2번은 여기 딱딱 연결이 되는 거죠. 요새 전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여기. 그러니까 그래야지 논리가 딱딱 맞아 떨어져요. 이해되셨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제점 본론의 두 번째 문제점의 그 목차는 첫째, 둘째, 셋째예요. 대안은 첫째, 둘째, 셋째예요. 그리고 첫째, 둘째, 셋째가 앞뒤로 딱딱딱 맞아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논술 목차는 짝짓기로 짝짓기. 대안 생각한 다음에 문제점하고 짝이 되는 거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짝짓기 한다고 말합니다. 짝 맞추기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5번이 그 되어 있을까요? 5번이 30만 글 쓰는 것이 되어 있을까요? 그게 대안 한번 볼게요. 대안 첫 번째. 첫째는 말씀으로 돌아간다. 첫 번째 대안 1 첫째. 둘째는 대안 둘째. 보이나요? 넷대줄에
책을 자세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한 둘째는 말씀이 삶에서 적용하는 말씀과 삶의 일치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교회주의를 버려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나요? 맞나요? 네.